안녕하십니까. 네, 050의 브라이트입니다. 오늘은 제가 결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선배로서 결혼 안 한 사람으로서 처럼 살면 적된다. 여러분들에게 결혼을 하면 삶이 피곤해집니다. 근데 결혼을 안 하면 삶이 비참해집니다. 라는 문장을 갖고 제가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가 지금 결혼 안 한 지 지금 한 거의 10년 됐죠. 지금 40대 중반을 가고 있으니 30대 중반부터 결혼을 할 수 있는데 뭐 그 당시에 결혼을 생각도 안 했었고, 그리고 저는 비혼주의가 맞다고 생각했거든요. 그래서 내가 꼭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라기보다는 결혼이라는 그 제도는 그 옷은 나한테 어울리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고요. 그리고 뭐 또 워낙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뭐 놀면서 지내다 보니까 결혼하는 시기를 지났고, 그 지나면서도 당당했어. 나는 이렇게 살아도 된다. 이런 살아도 난 행복할 수 있다라는 확신이 있어서 비혼주의로 살아가면서 이제 이 나이까지 왔죠. 근데 이 나이 들면서 지금 저는 이제 결혼 막 정부에서 겁나 찾아다니고 결혼을 하려고 지금 그 노력 중인데, 많이 늦은 것 같고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하고 싶은 게, 예, 결혼하면 귀찮은 일이 많을 겁니다. 저는 사실 상상으로만 되는 거지. 뭐 해본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진짜 어마무시하더라고요. 뭐 일단은 뭐 자유가 많이 줄어들겠죠. 많이 줄어드는 게 없다고 봐야지. 그러니까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. 그죠? 뭐 주말에 시간 난다 하더라도 자기 혼자서 결정할 수 없는 거고. 와이프랑 그 주말을 같이 얘기를 해야 될 것이고, 또 심지어 결혼해서 애까지 생긴다 그러면 이제 애의 스케줄에 맞춰서 우리 명만 봐도 그렇거든. 외뿐만 아니라 뭐 주변에 친구들 보면 애가 커 나가는 동안 이제 그 애기 때는 완전 더 시간 아예 없고, 근데 나이가 이제 뭐 유치원생 뭐 초등학생 그때마다 뭐 내 친구 한 명은 이제 애가 세 명인데 뭐 교회 또 가야 되니까 주말에 교회 애를 이제 그 각 그 나이대별로 또 다 다르잖아요. 그 반이 다 넣어주고 걔는 밖에서 예배도 못 드리고 그냥 기다리고 있고, 뭐 그런 삶이 당연한 삶이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인 생활은 줄어들면서 정말 귀찮다라는 표현보다는 그냥 자기 삶이 없어지는, 자기 자아가 없어지는 그런, 귀찮다라는 표현이 너무 적게 표현된 거겠죠. 그리고 돈, 자기가 버는 게 만약에 300이라 쳤을 때 300에서 30만 원 쓰면 정말 잘 쓸 수 있는 거 아닐까요? 300만 원, 나머지 270만 원은, 뭐 집을, 지금 제가 사는 집은 내 혼자 월세방을 살 수 있잖아요. 뭐 그거 월세방 산다고 누가 뭐라 하지도 않고 나는 그게 편하고. 근데 만약 결혼을 했거나 애가 있다, 월세방 살 수 없을 거 아니야. 나만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그런 또 경제적인 부분들도 뭐 신경을 써야 될 것이고, 아무래도 가족의 어떤 그 가부장적인 마인드로서 내가 이제 가족을 책임진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어쨌든 가장이잖아요. 그죠? 가장이면 그런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결혼을 하게 되면 정말 힘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. 그리고 이제 자기 감정도 뭐 화를 낼 수도 없을 거고, 자기가 힘들고 힘들다고 얘기할 수도 없을 거고, 뭐 우울하고 우울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을 거고, 그것도 이제 상황 봐가면서 얘기해야겠죠. 근데 뭐 어쨌든 웬만하면 참고 그걸 다 견디는 게 맞지 않을까. 그걸 다 드러내면 가족 구성원들이 되게 불안해할 거니까, 그게 가장의 무게이지 않을까. 그래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정말 어떻게 보면 고통 속에 들어간다, 힘듦 속에 들어간다, 라고 생각을 합니다. 안 해봤지만, 상상만 해봐도. 근데 제가 상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근데 이제 이런 모든 과정이 제가 살아갔을 때는 사람이 살아간다라는 과정이지 않을까. 사람이 살아있다라는 그 하나의 문장, 서술형에 포함되어 있는 모든 것들이라고 생각합니다.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결혼을 안 하고 자유롭게, 지금 제가 살아가는 거는 살아간다고 할 수 없어요. 솔직히 너무 좋거든요. 너무 편해. 근데 사람이 살아간다는 거는 불편함을 강조하고서라도 뭔가 어떤 대의까지는 아니지만 어떤, 뭔가 다른 어떤 존재들을 위해서 사람이 베푸는 것들, 헌신하는 것들이 있어야지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오직 내 시간을 나한테만 쓴다, 이게 살아간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?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비참해진다라는 거로 제 가보겠습니다. 어떤 게 비참해지냐? 사실 이제 30대 중반까지는 뭐 그렇게 비참하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. 그냥 좀 편하고 재밌다라는 생각이 드는데, 30대 중반에 접어들면서 이제 이게 비참해지는 게 어떤 게 비참해지냐면, 일단 뭐 아플 때 30대 초반까지는 이제 부모님한테 얘기는 할 수 있어. 부모님한테 얘기할 수도 있고 좀 어디가 펴도 되고, 부모님도 아직까지 그 나이 때에는
제가 30대 초반일 때 저희 부모님도 60대 초반이거든요. 어떤 분들 더 젊으시고 그때는 이제 부모님도 아직 기력이 남으셨으니까. 근데 이제 나이가 40이 들면 제가 와이프가 없잖아. 그러면 이거는 그냥 혼자서 다 테이크 해야 돼요. 주변 가족들한테 알리기에는 늦고. 그리고 이제 그 집에서 혼자서 이제 저는 단 한 번도 월세방을 벗어난 적이 없어요. 저 뭐 돈을 잘 버는 사람도 아니고. 그리고 또 월세방 이상의 집도 필요가 없고, 혼자 사니까. 그러면 이제 단칸방에서 그냥 누워서 그냥 아픔을 하는 건데, 제일 비참했던 건 이제 코로나 걸렸을 때. 그 당시 코로나는 이제 좀 많이 이제, 지금 코로나는 솔직히 그냥 좀 많이 호들갑 떨었던 이제 그런 병이었다고 생각할 만큼 위험하진 않다고 생각했잖아. 근데 초반에 제가 거의 1기 때 걸렸거든요. 초반에. 그때는 진짜 이게 죽는 병이었거든요. 근데 어쨌든 가족 있으면 그게 해결되지 않지만 그것도 어쨌든 가족들하고 얘기를 나눌 수 있고 이제 이거를 이제 뭐 회의를 할 수 있잖아. 근데 그 당시에 저는 회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. 그냥 아 이대로 죽는구나. 그래서 저는 그냥 다행히 살았지만 그 당시에 진짜 제가 진짜 화장실에서 그냥 아 이대로 죽는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뭐 주변에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. 얘기를 할 수 있는 그거는 그런 용기도 안 났고 그게 아플 때 어떤 비참함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. 가족이 없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. 아까 부모님이 이미 나이가 이제 많이 드셨는데 제가 부모님한테 짐이 될 수는 없잖아. 그리고 최근에 이제 명절 때 제가 명절 때 예전에는 30대 중반까지만 해도 명절 때 보통 연락 많이 오죠. 친구들도 연락 오고 아직 30대 중반이면 아직까지 집에서도 결혼 안 하는 것 때문에 남자가 한국에서는 결혼 안 한 것 때문에 30대 중반까지는 뭐라 하진 않아. 아예 이제 가야 되지 않니라고 얘기하지만 이제 40대가 접어들면서 제가 지금 40대 중반이죠. 40대 중반 되면 이제는 명절에는 집에도 안 갑니다. 제가 작년에 집에 가봤는데 아버지랑 둘이서 있는데 이제 분위기가 이상하거든. 분위기 이상하다는 게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이제 뭐 자수하기에는 이미 때가 늦었고 그렇다고 또 하여튼 그래요. 그래서 이번엔 집을 내려가지 않았고 3박 4일 동안 저희 카페에서 손님도 없었는데 그냥 카페에 나와서 그냥 멍 때리고 있었어요. 편했거든요. 저는 진짜 내 하고 싶은 거 하고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보고 좋잖아. 근데 그렇게 편하게 지내다가 이제 어느 한순간에 그냥 이게 뭔가 그러니까 제가 굳이 가족들 만나고 싶고 이런 건 아니긴 한데 아까 얘기했던 그 사람이 살아간다라는 게 오롯이 내가 원하는 행위 있잖아요. 밥 먹고 누워 자고 편한 거 있잖아요.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는 거, 내가 하고 싶은 TV 볼 때 TV 보는 거, 유튜브 보고 싶은데 유튜브 보고, 뭐 영화 보고 싶은데 영화 보고, 또 자고 면 자고, 뭐 이런 삶이 살아간다라고 표현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. 삶이 서로 내려오고 살아간다는 거는 이것도 굳이 내가 이 컨텐츠 만들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. 부모님들한테는 자식의 도리를 행하는 거. 그러니까 자식 도리가 뭐겠어요? 나도 이제 자식을 놓고 이제 그런 손주나 손녀를 부모님한테 인사시켜주고 또 늙어가시는 부모님도 그런 손녀도 보면서 즐겁고 뭐 그런 가정 물론 그렇게 하는데 내가 소비해야 될 게 많죠. 돈도 들여야 되고 내 노력도 해야 되고 근데 그 노력을 하면서 그런 어떤 가정을 꾸리는 거 그게 이제 뭐 아름답다고 표현한다기보다 다들 그렇게 살잖아. 그러니까 그렇게 남들이 하는 그 삶을 나도 살아내는 것이 정상이지 않나 이거지. 남들은 그렇게 그 불편함을 다 하고 있는데 나는 혼자 편하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 넷플릭스 보고 3박 4일 동안 밥 먹고 배달시켜 먹고 편하죠. 진짜 편해. 너무 행복해. 근데 그 행복한 게 과연 그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냐 이거지. 근데 그게 깨닫게 되면 그게 비참해집니다. 아, 내 삶이 그냥 나 말초신경만 자극하는 행복함으로만 가득 차 있구나. 그거를 깨닫는 순간 좀 비참해져요. 내 삶이 아무 가치 없어. 그 제가 말하는 비참함이라는 건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다. 또 어떻게 보면 되게 힘들게 막 노동하고 살지만 자기가 힘들게 노동해왔고 자기로 인해서 자기 가족들이 배불리 먹었을 때 자기는 비록 헌신했지만 자기 안에 또 차오르는 그 감동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.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채워지는 생각이에요. 반대인 거니까 시간도 소비되고 내 에너지 다 나가지만 반대로 채워지는 건 있고 제가 지금 비참하다고 얘기한 거는 지금 이 순간 나는 너무 행복한 내 말초신경을 자극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 좋아요. 내 말초신경들 내 모든 세포들이 행복하고 있지만 가만 생각해보면 나는 텅텅 비어있고 공허하고 비참하다까지 생각될 수 있을 만한 나의 삶을 돌이켜볼 때 비참합니다. 그래서 결혼을 안 하는 게 과연 그게 이제 명절 때 느끼는 감정이고 그리고 그 나이가 들수록 지금 이제 30대 중반부터 아마 꺾입니다. 뭐가 꺾이냐면 주변에 연락들이 끊기고요. 소식들이 끊깁니다. 그리고 내 소식도 남들한테 전해지는 게 끊겨요. 왜냐하면 사람은 시간을 지나면서 상태의 변화가 옵니다. 초등학교 졸업하면 중학교 졸업하면 고등학교 졸업하면 대학교 가면 군대를 가고 군대 갔다 오면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애 놓고 이런 식으로 상태의 변화가 있어요.
상태의 변화가 있으므로 사람들은 서로 소식을 물어봅니다. 걔는 요즘 뭐 한다니? 걔는 요즘 뭐 한다니? 걔는 뭐 하노? 그게 이제 시시때 때마다 한 3년, 4년, 5년 주기로 사람들이 소식을 주고받고 하는데 제 소식은 예, 대학 갔다가 취업에서 끊겼어. 했다더라. 그러고 요즘에 뭐 얘기가 더 이상 업데이트 되는 게 없어요. 그래서 점점점 저는 어느 공간에 가서도 제 존재감은 점점점 없어지고 사람들 내 소식이 잘 모르고 나도 그 소식을 전하지 못하니 또 그 사람들하고 안 만나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는 과정을 30대 중반부터 느낍니다. 그리고 친구들도 저도 친구가 되게 많았죠. 절친들도 이제 공감대 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. 뭐냐면 왜 절친이겠어요? 얘가 수학 때문에 고생할 때 수학 선생님한테 두드려 맞고 나도 수학생을 알고 얘가 대학 갈 때도 얘가 어떻게 대학 갈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나도 대학 스트레스 받고 그리고 군대 가야 되니까 나도 군대 가야 되잖아. 그러니까 같은 공감대 같은 시기를 살면서 같이 고민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공유하면서 컸던 이 불알 친구들이 점차 저랑 대화가 끊깁니다. 왜? 그 시대적으로 바뀌는 그 상태의 변화를 내가 안 하다 보니까 공감대 형성이 안 돼요. 그러니까 친구라는 것도 대화가 통하고 걔가 가지고 있는 아픔과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같이 소통이 될 때 그게 친구지 전혀 모릅니다. 제가 내 친구가 지금 내랑 정말 친했던 친구가 지금 애가 지금 이제 중학교 들어가요. 내가 얘가 이제 100일 때 애 갓난아기 때 그리고 뭐 4살 때 5살 유치원 들어갈 때 초등학교 들어갈 때 걔는 이제 온통 애에 대한 그 생각들이 많을 건데 제가 그거를 얘기를 들어줄 수 있었을까요? 없었겠죠. 걔 또한 나한테 이불로가 아니라 점점 소통이 안 되다 보니까 가족들에 대한 그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금의 가장 자기의 고민들을 얘기를 나누다 보면 자기가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있을 거 아니야. 근데 그 얘기가 나랑 이제 오고 가고가 티키타카가 안 되다 보니까 점점 얘기가 안 오고 가다 보니까 점점점 그와 그 친구 내 절친들과의 시간 교집합이 많이 없어지면서 저는 점점점 외톨이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지금도 전화가 울리지가 않습니다. 점점 저는 이 세상 속에서 존재감이란을 확 줄어들게 됩니다. 그래서 이제 이게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는 할 수가 없겠지만 결혼을 안 한 것이 많은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. 물론 결혼하면 또 뭐 안 맞는 사람하고 하면 뭐 스스로 지옥 같은 거 뭐고 결혼 지옥인가 뭐 그런 거 보면 막 힘든 일도 많죠.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모든 결혼 생활이 다 행복할 것이다라는 얘기였고 모든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다 같이 비참하게 생각한다라는 말을 하려는 게 아니라 일반화를 시키려는 게 아니라 제가 느꼈을 때 그냥 제 삶을 통해서 느꼈을 때 결혼을 하게 되면 많은 힘듦과 괴로움이 있지만 삶이라는 삶을 살아가는 것 같이 보였고요. 결혼을 안 하는 사람은 저 같은 사람은 시간도 많고 편합니다. 진짜 편해요. 저는 진짜 삶이 진짜 편하고 너무나 재밌습니다. 솔직히 내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. 근데 이게 삶을 살고 있다라는 느낌이 저 없어요. 그리고 비참하다는 생각은 저는 종종 합니다. 내 삶이 비참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리고 배우자가 한 명 없다는 것이 어떤 느낌이냐면 저는 이제 물론 40대 배우자가 있어도 간혹 가다 혼자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이제 거의 30대 후반부터 40대 지금 44살이니까요. 다 혼자 합니다. 옷 사러 가는 거 혼자, 밥 먹는 것도 혼자, 카페도 혼자, 운동도 혼자, 여행도 혼자, 클럽도 혼자. 친구들은 없어요. 간혹 같이 가게 되더라도 별로 안 친한 사람들하고 이제 뭐 동호회나 이제 앱을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하고 만나지 모든 것이 혼자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어릴 때는 혼자 가도 괜찮아요. 왜냐하면 젊음이라는 그 무기가 있잖아.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가져주고 옷 사러 가도 저한테 뭘 살 거냐고 물어봐주고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체형도 그렇고 에너지도 그렇고 누가 봐도 아재가 돼가고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 아재는 외형적으로 봤을 때 매력적이지 않는단 말이에요. 당연히 머리 나빠져서 좀 있지만 어쨌든 외향적으로 늙음을 장착하는 시기가 40대, 30대까지는 아직까지 그 청년처럼 보여. 근데 40대부터는 늙음이 이제 온단 말입니다. 그 늙음이 왔는데 주변에 가족이 없고, 이 나이쯤 되면 이제는 내 주변에 조그만 애가 이제 걸어다녀야 돼. 그 걔를 내가 케어하는 누가 봐도 누구의 아빠의 삶으로 보이면 사람들이 그냥 소통이 돼요. 아, 저 사람은 그냥 누구 아빠겠구나. 제가 데리고 있는 애기의 보호자겠구나. 근데 혼자 가잖아요. 그러면 자격지심일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사람들이 꺼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. 그래서 저도 커피숍 가면 저 구석부터 갑니다. 구석에 외딴 곳에 사람들 많이 없는 곳을 찾게 되고요. 그거는 어디든 가도 똑같아요. 어디를 가도 웬만하면 구석탱이를 찾아서
그리고 사람들하고 눈을 안 맞추려고 하죠. 뭐 죄의식 넘지만 어쨌든 떳떳하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. 뭐 환영받은,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의 어떤 그런 또 모임이나 이런 곳에 내가 초대받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게 이제 내가 자격지심인지 아니면 왜 그런지 모르지만 그냥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점점 자신감도 줄어들고 비참하다는 생각이 이제 자리가 조금씩 올라오죠. 그런 생각이 내 머릿속에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좀 말하다 보니까 우울하긴 한데, 그래서 결론은 뭐냐 여러분, 저도 참 자유로운 거 좋아했고 자유로운 영혼이라는 소리도 많이 듣고 했지만 어쨌든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가감히, 제가 진짜 3년 전만 해도 이렇게 얘기 안 했거든요. 근데 40대 초반과 또 중반 달려가면서 아마 제가 봤을 때 40대 후반 되면 더 심한 것 같아. 어우, 무서워. 그래서 빨리 결혼하고 싶긴 하거든요. 근데 어쨌든 좀 늦은 것 같은데 40대 초반만 해도 이 정도로 비참하다는 생각까지 안 들었어요. 근데 지금은 40대 초반만 해도 제가 장단점을 말하고 있거든요. 장점은 없어요. 있다는 게 그 장점이 아니야. 옛날에는 40대 초반까지만 그 장점이라고 얘기했거든요. 시간이 많고 취미 활동할 수 있는 게 많고 너무 여유롭고 뭐 평화롭고 돈에 구애 안 받아도 되고 뭐 이런 생각들 하면서 좋다라는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라는 멘트를 남기고 카메라를 껐는데 지금은 이제 그러지 못할 것 같습니다. 좋다라고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. 편한 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. 불편하더라도 그 전 세계가 인류가 지금까지 존재하면서 가족이라는 그 형태를 유지해온 거에는 이유가 있을 거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. 불편하지만 자기 존재의 어떤 살아있다라는 존재의 가치가 조금은 편함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은 의미 있음, 좀 가치 있음으로 치우친다면 삶이 조금은 비참해지는 것을 모면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. 그래서 여러분도 짝이 있으면 결혼할 타이밍이 된다면 결혼에 꼬리를 하시고요. 그래서 저와 같은 이런 후회스러운 말을 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. 끝.